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쳤고 지고 나서 지금 살살 올렸던 것만큼에 대한 이제 하락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 포지션 숏입니다. 포지션은 숏이 들어가 있고요. 숏이 들어간 근거는 이전 영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반등 이후에 조정 관점이라고 있죠. 항상 어떤 반등이든 조정이 없는 반등은 잘 없더라고요. 거의 10번 중에 7번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치고 나면 조정을 좀 받아요. 그 조정 이후에 시장이 상승장을 어떤 형태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큰 길이 이제 바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이 강조했던 게 반등 이후에 조정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어떤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면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다시 빠지거나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조정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일종의 보험 같은 약간 보험에 대한 전략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가장 오랫동안 항상 지켜왔던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이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등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를 하고요.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재진입에 대한 관점을 잡아라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하락 조정을 했다가 그 반등 자체가 떼가지고 이제 하락했던 분을 다 말아 올려가지고 올려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다시 사라. 왜 보험이냐 그러면 10번 중에 7번은 조정이 받은 다음에 반등치고 다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 전략을 항상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수익에 대한 이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빠지게 되는지 아니면 빠지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올라가게 될지는 그 이후에 이제 결정될 일이에요. 그 조정에서 이제 결정되는 일이거든요. 현재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조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을 좀 잡았다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제 진입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이전에 대한 저점이죠. 이전에 대한 저점이 이제 그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입을 했다가 위쪽으로 이제 두 번 찍찍찍 이제 올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쭉쭉 올리는데 이때 이제 포지션을 추가 매수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실수로 이제 좀 많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잘못 눌렀습니다. 옆에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낸다고 이제 한 13만 원 정도 손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고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인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엄청난 숏포지션을 잡을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단타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본의 아니게 실수를 조금 했어요. 이제 위에 오다가 저항을 받은 거면 이전에 대한 두 저점입니다. 이전에 대한 저점, 이전에 대한 저점. 이 두 저점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고요. 1일 차트 관점에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관점에서는 7SMMA,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7SMMA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어요. 대신 이제 차트는 좀 좋게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요 캔들 때 방송을 했었죠. 이날 이제 방송에서 상승에 대한 장악형,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그 조정을 오늘은 좀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가냐예요. 자, 어떤 형태로 가냐면 지금 아직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이 자리에서 아래쪽을 뚫고 나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관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직은 뭐 시장에 대한 기회라고 좀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취해요.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형태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제 반등을 쳤고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을 쳤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상향적인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4시간 차트상에서 좀 볼게요. 1위 차트보다는 4시간 차트상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4시간 차트상에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대로 4시간 차트에서 장대로 올렸던 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 이하로 빠지지 않고 만약에 강세 상승으로 간다. 강세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조정을 세게 주지 않고 올라가는 상승을 이제 강세 상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113 정도 이하에 대한 이탈이 없이 요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강세 조정이거든요. 바닥을 확인하는 관점을 기간으로 빼가지고 이제 올리는 관점이 돼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건 이제 반등을 세게 치고 올려서 이렇게 가는 관점일 수도 있고요. 요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행보를 쭉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이죠. 종종 나오긴 합니다. 이게 강세 반등이 나올 때는요. 보통 올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주지 않고요. 올렸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쏴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예요. 4시간 차트상에서 요 이동평균선이죠. 요 이동평균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좀 굉장히 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건 이전에도 한번 확인한 것처럼 요렇게죠. 2차 상승을 만들어낼 때 위쪽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면서 이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강세적인 상승 관점, 여기서도 보게 된다 그러면 요런 관점도 이제 비슷한 관점입니다. 하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치고 나서 그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 단기적인 4시간 이동평균 자체에서도 이탈을 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강세 상승인데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요거가 되느냐를 놓고 본다 그러면 돼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두 관점 다 똑같은 관점을 유지하면 돼요. 그냥 일단은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쳤다가 바닥에 대한 조정을 확인하고 그러나서 올라갈 가든지 아니면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가서 유지를 하다가 올라가든지 어쨌든 시간적인 관점이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관점을 열어놓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관점. 이 조정에 대한 관점도 만약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점이 깨지는 형태까지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트 잡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저점이 깨지는 때의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한 1억 정도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강력한 반등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 극단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스탑로스를 시키는 시장이 이제 트레이더들이 안심을 하고 있을 때 그 스탑로스를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최근 이제 선물 시장, 미국 시장에서 편입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이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스탑로스를 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탑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반등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극단적인 것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걸 열어놓고 보고 있대. 만약에 시장이 이런 극단적인 게 나오지 않고 기간에 대한 조정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횡보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짧게 잡고 진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횡보했던 구간의 박스권에 대한 하단 구간에 대한 손절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손실을 적게 잡고 손익 대비를 좋은 구간을 형성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거죠. 횡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손절에 대한 부분은 짧아지는 거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극단적으로 커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는 매매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매매하기 좋은 것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극단적인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손절은요 사실 여기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트레이더들이 이런 저점에 대한 형태에서 손절에 대한 스탑을 걸게 되는데 사실 브레이크 효과라고 그랬죠. 이런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 효과가 걸리게 되면 사실 이런 게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올 반등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 한번 열어놓고 본다고 하잖아요. 주봉적인 관점에서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했을 때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래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7SMA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이 7SMA 이동평균선은 시장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력을 굉장히 높게 주고 봐요. 물론 여기도 뚫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에 대한 횡보가 길었던 거예요. 매물대가 많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걸 일본 차트로 보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전에 대한 의미적 고점이랬죠. 의미적 기술적 분석이.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적 분석 구간이 있지만 실제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기준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12K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겠지만 매물대 관점 구간으로 본다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갈 가능성이 매수적인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10K 그리고 109K 좀 아예 좀 더 보수하면 110과 108 구간, 이 구간은 오히려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주봉적인 이평 관점이죠. 그 주봉적인 이평 관점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이 깨지게 되는 관점을 좀 더 열어놓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전략적인 대응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점이 깨지는 형태를 보는 거예요. 저점이 깨질 것 같다가 아니고 오히려 저점이 깨지면서 훨씬 더 기회적인 스탑로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개미들의 스탑로스를 털어먹고 나올 수 있는 반등이죠. 좋은 가격이라는 거죠. 좋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짰는다 그러면 저점이 깨지는 형태에 대한 전략을 1차적으로 A 플랜이죠. A 플랜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되 만약에 이 A 플랜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횡보를 이어나간다. 그러면 어쨌든 기간적인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아진, 시장이 매수하기 좋아진 조건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짧게 잡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손익 대비를, 좋은 손익 대비에 대한 거래를 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물론 이 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여러 관점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세게 받고 저점은 깨지 않고 만약에 반등친다. 이 또한도 그러면 기다린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무턱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뭔가 바닥에 대한 확인, 쌍바닥에 대한 확인과 고점을 뚫었을 때에 대한 W에 대한 돌파 관점으로 인해서에 대한 진입도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관점이죠. 이 올라오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관점에서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짧게 잡고 이 구간에서도 손익 대비가 좋아지는 구간에 대한 거래를 하시는 거죠. 짧은 손절, 높은 수익을 놓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깨질 것 같다, 저점이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진 편향을 가지고 매매에 대한 전략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1차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짜놓고 그 관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쨌든 시장이 우리가 그 나오는 형태적인 부분이 우리가 확인하는 관점이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아니면 박스권을 치고 이런 관점에서 더 좋은 매매에 대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이런 쪽의 전략을 갖는 게 좋아요. 문제 이제 우리가 희망회로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번 중에 7번은 보통 조정을 받고 간다라고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3번 정도는 그냥 미친 듯이 반등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다고 해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지금이 여기 구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 대한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매물대 구간까지 가격이 119K까지 회복을 그냥 빠르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시장은 어쨌든 한 번 정도는 그 구간에 대한 해소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올랐을 때 횡보를 오히려 그렇게 오르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에 대한 1대1 플러스 알파라는 제가 공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가 쌓이고 정체를 갖는 구간에서 만약에 진입한다고 해도 이만큼에 대한 상승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는, 그러려면 손익 대비가 좋아지는 구간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는 관점을 1차적으로 열어놓되 이거는 그냥 단순히 1차적인 A 플랜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짧은 손절을 가지고 진입하는 전략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번적인 관점에서는 좋으면서도 아리송한 차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강하게 뺀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는 반등을 칠지 몰라도 다음 주는 또 빠질 수 있는 관점을 어쩔 수 없이 열어놓게 돼요. 물론 월봉 관점에서는 음봉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거 이제 말아 올리면 이제 변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월봉은 오늘 딱히 이야기할 건 없고 일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반등을 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자리. 가격이 이제 정말 매력적인. 다른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는 손절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가 깨지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장기 장기 추세선 관점에서는 위험한 자리라고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런 자리가 깨진다고 해서 패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한 패닉 현상을 가지는 않고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이탈이 되고 나면 반등을 또 치죠. 사실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등을 쳤다가 고점을 못 넘기고 또다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A, 반등에 대한 B, 조정에 대한 C. 그 C는 항상 가짜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올라갈 때도 C. 그러니까 A, B, C는 항상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C는 가짜, 조정이 센 가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주간 이탈이 되는 관점에서 나온다고 해도 C는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드, 우리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을 내는 좋은 이제 변동성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기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매매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이 이탈하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진입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때도 그렇겠죠.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등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그 다음
조정을 기다려라. 만약에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아래로 쭉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진입에 대한 관점을 갖고 나서 반등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또 그 조정이 저점을 깨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왔다리 갔다 간다면 그러면 이때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한번 장기적으로 큰 빅 상승을 노려보는 장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상이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당장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 대한 것도 지금 당장 얘기할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난 다음에 반등을 쳤는데 그 반등이 고점 넘기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지지부진해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가 옛날에 말했던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처럼 흘러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정말 끝. 이게 시장에 대한 엔드 종료를 날리는데 이제 긴 2년간의 상승을 종료를 남기는 것이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걸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남아있는 자리라고 봐요. 제가 이제 마지노선 구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 구간을요. 이런 자리에서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정에 대한 부분도 저가를 깼지만 살려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또다시 한 번 더 불타는 제가 이제 9월달까지도 충분히 상승장 지금도 높은 가격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능성이 또다시 열린다라고 보시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이 시장에서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 그 마무리에 대한 단계가 이제 시장에서 탈출에 대한 관점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형성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9월 달에는 지금보다 또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진노선 구간이었죠. 이 자리에서 너무 큰 이탈이나 시장에 대한 페니성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페니성이 발생해도 반등은 친다고 했죠. 친다고 하지만 이런 것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도 한 발, 두 발 정도 더 남겨놨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더 중요시 놓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장기적인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전략 부분인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제 올라온 상승장에는 분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가 없다. 요 상승이 했을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승장에는 분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만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을 같이 취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정을 두세 개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계정과 단기적인 운영하는 계정을 굉장히 많이 나눠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한쪽에 대한 매매 전략만 펼쳐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요 작은 것들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큰 것들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정도 운영하는 반면에 단기적인 계정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의 흐름을 좀 몸에 익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하단에 그 텔레그램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시장의 마감이나 시그널 발생하는 거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